네, 오늘 예지투 두 번째 역은 낙폭과대역인데요. 이 스토리 유창희 본부장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증시에 뭐 많은 이슈와 재료가 있지만 사실은 뭐 낙폭 재료라는 것만큼 사실 또 확실한 재료가 없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올라올 수 있는데 오늘 보면 이제 낙폭과대 성향이 많이 올라오는데 제일 눈에 띄는 게 리튬 관련주예요. 그동안 이제 리튬 가격 하락한다고 해서 뭐 양극재 영향이 미치고 그랬는데 네. 리튬 가격이 좀 돌아섰나 보죠? 근데 이게 돌아섰다고 말하기가 힘든 그런 게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었죠. 예. 그러니까 네. 뭐 물론 그때 가격을 비교하기 힘들지만은 2020년도 그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지금 거의 한 70% 이상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 엄밀히 따지면 지금 연초 가격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그러니까 연초까지는 전혀 반등 없이 하락을 하고 조금 반등을 줬다가 지금 그 자리까지 하락을 했다 지금 반등을 주는 거거든요. 예. 주식을 치면 어떻게 보면 쌍바닥 자리이긴 한데 이게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 여부는 좀 체크해 보셔야 된다. 된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어찌되었든 지금 이제 그 리튬 가격이 좀 단기적 반등을 좀 줬고 또 지정학 리스크 이스라엘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뭐 이스라엘하고 뭐 리튬의 연관성은 적지만 네. 어쨌든 최근에 유가도 좀 올랐고요. 구리 가격도 좀 올랐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약간 원자재 가격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뭐 금이라든지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가면서 광물 쪽도 같이 좀 반등을 주다 보니까 좀 같이 리튬 가격도 올랐다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 뭐 관련된 기업들이 대거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막 상한가 가고 네, 상한가 그랬던데요? 가기도 하고 네. 뭐 한 20% 10%씩 오르긴 했는데 이거 조금 오른 거 가지고 지금 뭐 아까도 화면 나갔지만 진짜 조금 오른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앞으로 계속 좋아진다 말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속성을 리튬 관련주가 좀 보기에는 만만치 않다. 네. 네. 네, 최근에 그 리튬 가격이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네. 좀 오르면서 이런 이슈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공급을 줄여서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었는데 배터리 양극재 주요 광물 가격의 그럼 가격 전망은 앞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조금 부정적인 그 기류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네. 최근에 좀 중국에서 그러니까 워낙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 2달 전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중국에서 반덤핑 뭐 2차 배터리 관련해서 엄청나게 그 밀어내기 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그 기업들이 힘들다라는 뉴스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좀 규제를 하겠다고 하니까 약간 속도 조절 차원에서 생산을 좀 줄였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금 그 전기차 시장 자체가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판매량이 상당히 좀 급감을 하고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판매 증가율이 계속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판매 판매 성장률은 좀 둔화하고 있지만 판매량은 계속해서 매년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작년 동기비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는 게 확연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계절적인 흐름을 본다라면 보통 연말에는 네. 보조금이 좀 많이 소진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전기차 구매를 하기보다는 연초에 전기차를 많이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연말에 대한 어떤 수요 감소,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도 전기차 수요를 둔화시킨다라면 아무래도 배터리 수요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된다면 또 원재료 생산 수요도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당분간 그 2차 배터리 관련돼서 어떤 이슈는 조금 좀 부담스럽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전기차가 1세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세대 관련돼서의 판매는 어느 정도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그 메이저 업체들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뭐 현대기아 같은 경우 뉴스 같은 거 보시면은 전기차 관련해서 대량 부품 계약을 했다. 혹은 뭐
최근에 이제 현대모비스가 폭스바겐이라든지 미국 쪽에 대규모 수조 원대 부품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그거의 대부분 2025년입니다. 왜냐하면 2025년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2세대 플랫폼 하에 전기차가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한마디로 내년 한 여름 혹은 가을까지는 전기차 시장은 약간 그 전보다는 좀 못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탄산 리튬이라든지 이런 원자재의 어떤 가격은 조금 하향 안정세를 좀 더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리튬 가격 보는 건 뭐 원자재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양극재 업체에 영향을 미치고 네. 2차 전지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상당 부분 이제 이 가격의 하락 쪽이 영향을 줬고 네. 3분기 주가도 떨어졌고 실적도 뚜껑 열어봤는데 안 좋았잖아요. 네, 매우 안 좋았죠. 그런데 사실은 주가는 좀 또 턴어라운드 하는 모양새이란 말이에요. 그죠? 양극재 업체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한 이틀 좀 오른 거죠. 뭐 이틀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에코프로 주가 흐름을 보시면 80만 원 이탈했다가 다시 네. 80만 원 중반까지 좀 올라온 정도 수준이고 다시 한번 뭐 지난 여름과 같은 한 130만 원, 150만 원까지 가기에는 당분간은 쉽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세대 플랫폼 시장이 좀 발생하기 전, 그 수요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전기차 수요는 좀 둔화될 수밖에 없고, 그럼 2차 전지 배터리의 수요도 좀 둔화될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특히 이제 에코프로의 실적이 급락하게 된 것, 그러니까 매출은 16% 이상 올랐지만 영업이익이 급락하게 된 것은 셀업체랑 다르게 이제 그 재고 자산의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단위로 가격 협상을 맺는데 그 이번에 하락이 나왔을 그 원재료 하락이 나왔을 때 재고 자산을 그 전에 미리 쌓아놓은 것인데 이것을 가격에 전가시키지 못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약간 시간차가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확인된 것은 아무래도 당분간 차 심리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실적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엄청나게 좋아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다만 4분기나 혹은 뭐 내년에 해가지고 매출 성장이 계속 현재와 같은 속도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주가는 좀 제한된 흐름이지만 반등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는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당장 4분기 실적이 뭐 내년 1월 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한 3개월 동안은 결국에는 박스권 흐름 뭐 한 상단은 한 좋게 본다면 100만 원 그리고 에코프로 기준으로. 네, 예. 에코프로 기준으로 하단은 한 80만 원에서 한 70만 원 사이가 네.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은 사실 꽤 있었는데 이제 네. 기간 조정이 남아 있다. 네, 기간 예. 조정 조금 더 기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뭐 리튬 관련이나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 여름 이 정도로 좀 좋아질 거라고 시점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 관련주 내에서 그래도 주목하고 계신 종목 있을까요? 어쨌든 이제 최근에 이제 LG 에너솔루션이 도요타하고 이제 그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한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요타가 그 리튬 배터리 3원계에서 바로 3원계를 거치지 않고 전고체 배터리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었는데 네.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게 좀 확인된 부분들이고 또 그 파트너사로 물론 이제 중국 업체로 미국의 공장을 짓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본인 자국 기업이 아니라 LG 에너솔루션과 손을 잡았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국내 3사 그 셀 업체들이 수주 잔고가 뭐 1,000조가 넘는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LG 화학 같은 경우가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셀 LG 에너솔루션이 있고 또 양극재라든지 소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LG 화학이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LG 엔솔이 아니고 LG 화학인 이유는 뭐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LG 에너솔루션하고 어떤 협업 관계라든지 네. 또 어쨌든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해 놓을 수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리튬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제 포스코 그룹을 많이 주목을 많이 했는데 네. LG 화학도 의미 있는 그 준비를 좀 많이 해놓은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목표가 한 6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뭐 10월, 11월 중에 뭐 그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게임주 얘기하겠습니다. 게임주도 오늘 일부 종목 중심으로 강한 모양새를 나타냈는데 그 원인은 오늘이 낙폭과 대역이니까 낙폭과대?
그렇죠. 뭐 요즘에 엄밀히 따지면 반도체 하나 제외하고는, 예.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 종목군도 있는데요. 또 많은 종목군들이 신고가 그렇죠. 그 영역에 놓여 있는 기업들도 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약간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와서 올라왔다라고 일단 현재 시장은 평가할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게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뭐 어떤 중국 관련해서 어떤 뭐 좋은 뉴스가 나왔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좀 그동안 좀 많이 하락했었던 부분들이 좀 일부 시장이 좀 좋다 보니까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반등을 좀 시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연말이다 보니까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뭐 신작에 어떤 기대감들, 뭐 룽투코리아가 뭐 그런 부분들이죠. 신작이 조금 기대감이 좀 있고, 또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 9월, 10월 달쯤에 한번 그 매각 M&A 이슈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여기저기 나오면서 네. 오늘 좀 강하게 올라오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오늘은 뭐 피해 거짓이 또 잘 팔렸다고 네. 하는데 뭐 피해 거짓 출시하기 전부터 엄청 얘기를 했는데 출시하고 났더니 뭐 게임 업계에 쓰는 용어로 폭망이다 막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얼마 전까지. 항상 근데 그러한 패턴들이 그러니까요.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러게. 그러냐면 이제 신규 유저분들이 유입되는 걸 떠나서 이제 좀 유료 결제를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네. 좀 그러기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고, 또 하나가 기존에 했던 게임에서 뭔가 차별화를 못 느낀다라면 기존에 했었던 거를 이어가는 습관 패턴이 지금 몇 년째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막 대작이 출시가 됐는데 생각했었던 것보다 뭐 반짝 인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오히려 약간 기존의 패턴의 게임들과 다른 게임들,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아쉽게도 일본에서 이제 수입해온 게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게임들은 의외로 조금은 이제 초반보다는 좀 중반으로 갈수록 매출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것도 좀 좀 중장기로 본다라면 뭐 몇 년째 이어가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좀 게임사들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도 실적 시즌이 또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네. 이 게임주들 낙폭과대로 오늘은 올랐다고 하더라도 실적까지 안 좋을지 아니면 실적이 그래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지 이런 전망들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실적은 3분기는 역시 3분기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뭐 영업이익 1,400억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NC소프트는 174억을 영업이익 예상하고 있는데 뭐 전년 대비해서 88% 하락을 할 것이라 한 정도 수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넷마블 역시 마이너스 404억 정도 적자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적자 지속이 될 것으로 좀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이유는 일단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된 매출 좀 감소 영향도 좀 있고, 또 인도 관련해서도 아직까지도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건 뭐 대부분의 공통된 사항이 신작 출시가 좀 지연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신작을 출시한다고 하더라도 마케팅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증가로 인해서 예전만큼의 어떤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조금 뭔가를 변화를 꾀해야 되는데 네. 지금 뭔가 돌파구를 좀 마련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재작년 같은 경우는 뭐 그게 결국에는 이제 실망감으로 주가가 큰 영향을 역풍이 불긴 했습니다만 뭐 NFT 관련돼서 어떤 가상 메타버스, 코인 뭐, 이런 예. 부분들,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가상 현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결국엔 다 실망을 보여준 거 실망만 아니겠습니까? 남겼죠. 예, 뭐 네. 실적을 증가시킨 것도 아니고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준 게 없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NC소프트가 좀 발표한 내용 중에서 이제 그것이 이제 다른 회사들도 조금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웅진싱크빅하고 협업을 해서 교육용 뭐 AI 뭐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을 이제 출시를 하겠다, 서비스를 출시하겠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어쨌든 지금 교육 시장은 온라인 쪽이 또 많이 강한 게 있고, 또 저도 아이를 둘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은 약간 그런 온라인 태블릿으로 활용된 그 학습지가 되게 많이 종류가 다변화되어 있는데 네. 이것을 약간 이제 게임사들하고 협업을 해서 만든다라면 뭐 그래픽이든 혹은 내용물이든 이런 것을 조금은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퀄리티가 훨씬 좋아지겠네요. 좋아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 그 내용을 봐도 그 구성물은 좋은데 뭐 이렇게 캐릭터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조금 느낌은 좀 뒤처진 느낌은 좀 나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번에 NC소프트가 이제 이것이 아직 단지 서비스를 아직 개시하는 건 아닌데 이런 부분들에서 좋은 흐름을 결과를 보여준다라면 만약에 네. 뭐 향후 그러면 게임사들이 뭔가 교육 시장에 뭔가 어떤 모멘텀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지켜봐야 될 내용이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즈 좀 아쉬워요. 사실은 게임즈가 뭐 NC소프트의 리니지부터 해서 크래프톤의 그 게임 나오고 그럴 때 상장전에 관심 엄청 높았잖아요. 많았었죠. 네, 뭐 양복 입고 헬멧 쓰고 총 들고 막 그랬는데 이게 지금 크래프톤이 15만 4천 원이에요. 네. 공모가가 49만 8천 원이고 그죠? 50만 원에서 한 60만 원 갔다가 야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게임즈가 지금이라면 우리가 방산이라든지 엔터나 이런 약간 K 게임 얘기가 네, 있었거든요. K컬처 이슈가 한때 있었죠. 그걸 이어가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불법 공매도 논란은 지금 뭐 카카오나 이런 게 제일 얘기 많이 되는데 게임즈도 그런 거에 좀 타깃이었습니까? 영향이 있습니까? 네. 근데 뭐 솔직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 불법 공매도에 영향을 받았으면 받았지 안 받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특정 기업에만 불법적으로 공매도가 진행이 되고 나머지 기업은 뭐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라고 좀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대부분의 기업 공매도가 적용되는 기업이라면 대부분 뭐 불법적인 공매도가 일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 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것이 뭐 당장 뭐 과징금을 크게 매긴다든가 혹은 규제를 강하게 한다고 해서 이런 게임주가 올라갈 것인가 좀 그렇진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뭐 공매도에 대한 어떤 환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적이 수반되고 좋은 기업이 어떤 공매도에 의해서 과하게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을 경우에 좀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이지 뭐 실적은 계속 하향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투자자의 관심이 그전보다 상당히 멀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좀 일부 해소가 된다고 해서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그럼 게임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게임주 안에서 그래도 관심 있는 종목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현재 게임주는 그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관심 있는 기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별로 좀 없고. 이외 네. 눈여겨보는 섹터. 그러면 뭐 저도 뭐 앞에서 말씀하신 분하고 좀 비슷한데 네. 결국에는 이제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 시장이 좋게 간다라면 혹은 설사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좀 계좌 수익을 좀 지켜줄 수 있는 섹터는 좀 반도체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또 실적 시즌에 또 다가오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은 HPSP 같은 경우는 뭐 고압수소 어닐링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높은 기술력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고 또 이쪽에 대한 어떤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걸 본다라면 최근에 주가도 약간의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뭐 한 4만 원 이상의 주가 상승은 뭐 10월 중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주 얘기하셨고요. 낙폭과대 우리가 얘기했는데 낙폭과대 관련주에서 이제 오늘 얘기 안 한 거 좀 올라올 수 있는 섹터. 오늘 보면 일부 최근에 화장품 중소형 화장품도 네. 올라오고 미용기 이런 것도 많이 떨어졌다가 네. 올라오고 오늘 사실 낙폭과대 섹터 로봇도 뭐 많이 밀렸다 올라오고 왔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낙폭과대 중에서 관심 가질 만한 섹터가 있다면 만약에 낙폭과대 종목군 중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뭐 배터리 관련해서 네. 뭐 장비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엠플러스라든지 뭐 D&T 같은 기업들은 뭐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그 하락장에서 낙폭과대 종목군들의 패턴이 과거와 다른 점은 뭐냐면 네. 과거에는 낙폭 많이 하락을 했다가 주가가 반등을 주면 이들 종목군들이 강하게 반등을 주면서 예. 주가 반등을 이끌어갔는데 지금 낙폭과대 종목군들 많이 하락하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로봇, AI 헬스케어, 뭐 제약, 바이오 이런 네. 기업들인데 이들 특히 로봇하고 AI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한 9월 한 달 동안 하락한 게 많은 기업들이 최소 30에서 한 50% 하락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AI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은 거의 반등을 못 해줬어요. 로봇만 일부 좀 반등을 해줬는데 로봇주도 지난주 반등해 줄 때 거의 반등을 못 해주고 오늘 일부 반등을 해준 건데 그것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외하고 나머지 그렇게 많이 반등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난 9월 달에 주가 상승이 그러니까 8월부터 9월까지 주가 상승이 약간 오버슈팅 구간이었다. 그럼 그것을 해소하는 정도 하락이었던 것이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야지 낙폭과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가격이 약간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이들 기업이 못 올라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과대주를 보신다라면 먼저 하락을 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2차 전지 배터리는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로봇이라든지 AI 헬스케어라든지 그리고 뭐 제약 바이오주 특히 이제 AI를 붙인 제약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반등은 나오겠지만 예전과 과거의 패턴처럼 지금 최저점 대비 한 20% 30% 이상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미지수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낙폭과대주를 다루는 그 인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유창희 본부장님과 낙폭과대역에서 아이디어 찾아봤고요.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